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생입니다. 오늘은 대전교통공사 자기소개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9월 26일부터 입사지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고요. 내일 10월 2일 18시까지 제출이니까요. 근데 뭐 양이 많거나 내용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잘 접수하시고요. 상반기 때 문항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채용 브리핑 간단히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반기 때 촬영분을 뒤에 붙여가지고 내용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명 채용을 합니다. 사무 경영, 사무 회계, 그 다음에 7급이 또 이렇게 있고요. 9급에 승무, 차량, 토목 등등이 있습니다. 인원이 소수라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어차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서 아예 지원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원하시고요. 특히 대전교통공사는 저희가 채용 인원 1명일 때 면접 최종 합격시킨 경우도 지난 상반기 때도 그렇고 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게 전혀 아니다. 무조건 지원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6일부터 내일 18시까지 접수이고요. 필기시험 장소 공고가 23일이고 시험일은 11월 8일입니다. 저희가 면접 특강은 이 필기 합격자 발표나는 11월 19일부터 바로 진행을 시작을 하고요. 8일에 시험장에서 나오시면 영상 보실 수 있게끔 미리 업로드해 놓을 예정입니다. 체력 실기시험 있고요. 면접시험 일반직은 9일부터 10일, 약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보이고 공무직은 이어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뒤에서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역대 대전교통공사 성과가 이렇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저희가 계속 시즌 거치면서 면접을 진행해 왔고요. 대전교통공사 면접을 다루는 컨설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는 기출이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PT나 인성 경험 면접이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필기에 합격하고 저희 유튜브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육 경험 경력 사항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촬영부인데 동일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경험 경력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저희가 맨날 자소서 풀이에 올렸듯이 아래 예시들 다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사항, 경험 경력 사항 모두 있는 거 좀 기재를 좀 해주세요. 이 중요한 게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입사 지원서를 참고 자료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부든 뭐든 간에 잘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 사항들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비어 있으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불성실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반드시 채울 수 있는 만큼 좀 채우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학교 교육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해당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대전교통공사에.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할 직무랑 관련된 과목들 써주시고 그다음 주요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그 다음에 교육기간 소재지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것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기간에 이제 학기 시작부터 이제 종강까지 대충 기억나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 경험사항도 마찬가지로 소속 조직, 내 역할 뭐였는지, 근무기간, 활동기간, 활동 내용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래 내용도 참고해가지고 나한테 해당되는 것들 정리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담당 업무랑 직무 관련 활동 내용 막 길게 구구조절 쓰실 필요 없고요. 이 정도만 써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직무기술서 보면서 관련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 봉사활동 같은 거 쓰셔도 되거든요. 이 철도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무직이 이제 경영기획이나 사무행정 같은 걸로 연관지어서 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봉사활동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죠? 괜찮고 전기공학과인데도 봉사활동 관련해 쓰실 수 있어요. 왜? 쪽방촌에 정기 점검을 하고 뭐 유지보수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기술직이랑 유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졸업작품, 그다음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니까 내 직무랑 연관지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500자씩 해가지고 총 2000자 분량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뭐 첨삭 프로그램 안내는 이따 해드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 특히 좀 지원 동기나 생활 신조 이런 말들은 되게 우리가 오랜만에 듣잖아요. 사실 생활 신조라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이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직관적이고요. 왜 우리 조직을 선택했는지,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하는 직무와 우리 대전교통공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하면 로열티를 좀 보고 싶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내 생활신조라 함은 가치관이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인성적인 부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직에 적합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랑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써도 괜찮다. 지원 동기 쓰시고요. 생활신조 쓰고 이거를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입사에서 어떻게 그걸 발휘할 건지 써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 동기 어필하고 내가 가진 생활신조가 너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잘 발휘가 될 수 있어 잘 맞을 거야 라고 어필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항은 반드시 태도를 메인으로 삼자라고 강조를 좀 해봤고요. 지원 동기 들어갑니다. 대전교통공사여도 되고 직무여도 상관없다. 다만 지원하는 직무를 언급하더라도 왜 대전교통공사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답변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전이랑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승무직 지원 동기만 말하면 승무 많이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대전교통공사 왔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면접에서 발목이 잡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 직무 특성과 맞는 기본 소양 언급해 주시고요. 전문성을 기른 과정은 2번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니까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다. 생활신조 문장화로 합니다. 내 생활신조를 한 문장으로 좀 써주시고요. 책임감, 성실, 끈기, 문제 해결력 같은 공공기관 필수 역량, NCS 직업기초 능력이랑 관련된 거죠. 그런 거를 녹이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활신조는 작은 것일수록 더욱 철저히입니다. 뭐 이렇게 꼼꼼함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생활신조가 뭔지를 고민을 좀 해보고 깊이 고민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좌우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좌우명도. 제 개인적인 좌우명은 평범의 연속이 비범을 낳는다 이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걸 강조하는 성실성을 강조하는 좌우명입니다. 그런 거 넣어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따라 쓰라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렇게 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그거를 실천한 사례를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제 거를 쓴다면 성실함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뭔가를 한 거, 그거를 실천한 거를 써줬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이 신조를 밑에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경험이나 행동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동아리 활동 중 매주 차량 점검 업무를 맡아서 미세한 부품 이상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조치해서 최종 평가에서 무결점 기록을 세운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군대 경험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병사라고만 안 쓰시면 돼요. 병사라고 쓰면 남자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병사라고만 안 쓰시면 군대 얘기 쓰셔도 괜찮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런 것도 걸리니까. 운전 직무를 맡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량 점검하고 이런 얘기, 안전 운행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은 그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험 및 포부를 씁니다. 입사 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해서 공사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앞으로도 세심함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승무원으로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요. 자, 작성 예시를 좀 한번 보자고요. 승무직 예시를 써봤고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교통인프라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 승무직은 직무 얘기도 합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철저한 안전운행을 관리하는 주요 직무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책임감이 필수이다. 네, 포부 쓰시면 되겠죠. 이제 입사 후에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가치에 실현하겠다는 다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세심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승무원으로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승무직 작성 예시를 볼 거고요. 대전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에요. 교통인프라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국민께 봉사하자는 저의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승무직은 직접 소통하고요. 철저한 안전운행을 관리하는 중요 직무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책임감이 필수다. 나는 학창시절 철도 안전관리 세미나에 참여하고 모의승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런 상황 대응 능력과 꼼꼼함을 기를 수 있었다. 자, 이제 생활신조 얘기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안전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면서 소홀하지 않고 점검해서 예방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생활신조를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민감하게 대응하는 승무원이 돼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생활신조가 딱딱 나와 있고요. 입사 후 포부로 마무리한 그런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그래서 쓰시기 전에요. 내 지원 동기는 뭔지, 나의 신조는 뭔지 딱딱 먼저 정하고 작성하시면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입사를 위한 전문 지식, 능력 향상 등 노력한 내용을 써라. 그러니까 역량 관련된 질문입니다. 너 어떤 역량 가지고 있니? 이 직무 수행 잘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고요. 면접 문항으로 봐도 손색이 없죠. 1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진짜 우리 대전교통공사 직무하려고 제대로 준비했니? 그냥 꿈만 꾼 거 아니냐? 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했는지 행동과 노력 과정을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고요. 이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가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필살기가 뭐냐, 네 강점이 뭐냐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그런 걸 준비해 오라고, 그런 취지로 낸 문항으로 보입니다. 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전문성 능력이 필요한지 먼저 넣고요. 왜 필요한지도 함께 작성을 해라.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뒤에서 서술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지식, 능력, 인식 뭐 다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막연하게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했고 뭘 배웠고 이런 행동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디테일하게 뭘 배웠고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정을 좀 잘 드러나게 써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입사 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관련 역량이 있다면 정말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쥐어 짜내셔야 되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직무 기술서가 핵심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기직 예시를 한번 좀 봐보자고요. 도시철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만큼 설비 고장이나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유지 관리 능력과 긴급 상황에서의 빠른 문제 해결 역량이 필수다. 설명 다 했죠. 지금 이유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 문장에 같이 담은 겁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뭐 했는지 씁니다. 대학 재학 중 전기 설비 설계 과목을 심화 이수했고요. 스마트 전력 제어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행동도 했네. 설계 및 유지 보수 과정을 경험을 했다. 그죠? 이론 플러스 경험으로 아주 잘 짜놨고요. 비상전력 공급 장치 구축 시뮬레이션 과제를 주도해서 리더십도 있고요. 긴급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또한 전기 기사 자격증도 있네요. 이론이 하나 더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별도의 스터디를 운영해서 법규, 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실히 갖췄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어필이 되고 있죠. 지금 역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기설비 운영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대응력을 함께 강화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지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을 했고요. 입사 후에 당연히 뭐 안전하게 유지보수하겠다 이런 얘기죠.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만 쓰지 마시고요. 프로젝트라거나 졸업작품 같은 거 있죠. 실제적으로 한 것들, 몸으로 움직이면서 한 것들, 그런 것들을 꼭 넣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3번입니다. 10년 후라고 명확하게 그 기간을 줬죠. 나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10년 후에요. 너 입사만 하고 끝낼 거냐? 꾸준히 성장해서 도움되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요. 장기적인 비전이랑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 무엇보다 요거죠. 대전교통공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비전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 10년 후 목표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좀 써주시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써주세요.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안전 서비스 리더, 스마트 시스템 담당, 뭐 품질 향상 리더 이런 것들 뭐 언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직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하니까 이런 것들 좀 써먹으시라는 거고요. 왜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죠? 직무 특성과 조직 가치랑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비전, 가치관을 연결해서 얘기해줘라.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인프라, 승무직은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모두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선임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선임 전문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어서 해주면 되겠고요. 사실 뭐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사 소개 쪽 보고 경영 목표 쪽을 들어가시면은 25년도 목표, 미션, 비전, 그 다음에 이렇게 핵심 가치들도 적혀 있고요. 역점 사업들도 나와 있거든요. 얘네를 보고 10년 후에 어떻게 내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예시를 좀 뭉뚱그려서 드렸어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는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하나를 찝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풀이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에 어떻게 할 건지 구체화를 시켜주시고요. 전문 지식,
태도, 능력을 더 키워야 될지, 뭘 키울 거고 어떻게 노력할 건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단기, 장기로 나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기여할 건지 마지막에 포부 써주고 마무리해 주면 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직 예시고요. 10년 후 경영 전략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사무행정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는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체계적인 고객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무직은 다양한 부서, 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대내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 기능을 담당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정, 인사,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꾸준히 쌓고요. 귀 기울이는 소통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정책 분석력을 키워서 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게 좀 거창해 보이거든요. 근데 거창하게 당연한 거야. 왜? 10년 후의 목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 같은 것도 다루면 좋겠죠. 장기적으로는 후배의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10년 후에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을 먼저 하시고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유까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되게 많죠 뭐. 그 직무 역량도 있을 수 있고요. 대인관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직업윤리 쪽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질문이다. 규정 준수, 협력, 신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조직 적응력과 공동의 목표의식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봐 예시를 좀 가져와 봤고요. 각각의 직렬별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서로 섞어서 해도 괜찮고요. 쭉 보시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거,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감, 소통, 협력, 원칙 준수, 신뢰 형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유도 써놨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하나 선택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죠? 이유와 함께 언급을 해주시고요. 여러 개를 나열하면은 내 가치관이 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가급적 하나로만 좀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하나에 좀 집중해서 써주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관련 경험 언급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 행동 중심, 우리 경험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입사 후 포부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조직 생활을 해 나갈 건지,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실천하겠다는 건지 작성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사소통을 통한 협업이다.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관제, 승무시설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이고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우리 신호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고요.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관련 부서 간 사전 조율과 정보를 공유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유를 설명했고요. 대학 시절 하면서 이제 내 경험 얘기합니다. 팀 간 정보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매일 소통회의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명확히 공유하고 즉각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었더니 잘 됐다라는 거죠. 안정적 관리, 신뢰도 높아졌다. 이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신호직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안정적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거. 입사 후에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겠다. 철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상, 경험, 경력상, 자기소개서 내문안까지 살펴봤습니다.